예, 뉴스탑10이 뽑은 1위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부터 차분히 해볼까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판사 출신이자 전 정부와 매우 가깝다고 알려진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내정을 했습니다. 징계위에서 그래서 반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해석도 동시에 나왔었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출근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저는 장관님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개혁 과제를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징계 관련해서 뭐 자료나 일정 같은 거 전달받으신 게 있으시죠? 저는 백지 상태로 들어갑니다. 4일 연다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참석할 예정이시죠? 징계위에는? 제 임무입니다. 10일로 미뤄진 징계위도 이용구 차관 참석을 하겠죠. 근데 이용구 차관이 원전 관련해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변호인이었다는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구 차관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 원전 관련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대전지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사팀 검사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무관하다. 앞서 저희가 원전 얘기를 했었는데 김 변호사님. 백운규 전 장관의 또 공교롭게도 변호인이 그러네요. 윤 총장 징계위에 또 징계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새롭게 임명이 돼서 이게 초고속 임명을 강행하면서 이걸 몰랐을까? 청와대는 알았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좀 공교롭게 좀 얄궂은 상황이 됐어요.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보시면 백운규 전 장관의 저 월성원전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데 그 사람의 이제 그 변호인을 활동했었고 예전에 저 백운규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할 때 그 압수수색 절차도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렌식 작업에도 같이 참관을 했다가 굉장히 이제 변론 활동을 진행해 왔던 거죠. 물론 이렇게 차관으로 임명이 되면서 차관 임명되면 이제 변호사 휴업계를 제출하거든요. 변호사 활동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휴업계를 제출하고 저 검찰에도 이제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하겠다. 그리고 야구 얘기를 했는데. 글쎄 청와대가 이걸 알고도 그냥 강행한 건지 몰랐는지는 뭐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어제도 제가 비슷한 얘기 들었듯이 1가구 2주택 문제들도 있고 워낙 급하게 인선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차관을 임명할 때 하는 검증 절차가 제대로 작동 안 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시간상 너무 물리적으로 부족하잖아요. 이제까지 현 정부 들어와서 인사 공석이 발생해서 하루 만에 임명한 예를 저는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이라는 이 중차대한 자리를 하루 만에 임명했다는 얘기는 하루 만에 인사 검증이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뭐 이 사건, 변호인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사 검증을 조금 소홀히 했을 가능성을 좀 농후한 거죠. 예. 그게 뭐 아까 어제도 짚어봤던 뭐 강남 그렇죠. 이주택자 뭐 이런 것도 서두르다 보니까 좀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좀 저는 높게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일단 뭐 청와대가 뭐 알았든 몰랐든 야권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우선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차관에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와 관련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의 변호인이었다는 자체가 이해충돌 방지에 저촉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이 과정 자체가 또 다른 범죄로 남아서 더 뒤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동훈 의원님, 좀 더 짚어보면 이거 정말 야당의 주장처럼 이해충돌 방지에 저촉이 되는지 이게 지금 모든 게 진짜 대통령의 지휘인지 이거 어떻게 저희가 좀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문 대통령으로서는 뭐 가장 어려운 시점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이제 법무차관으로 보냈다고 봐야 하는데 야당 주장 때문이 아니라도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백운규 그 전 장관을 변호한 거는 징계 사유에 그 월성 1호기 관련된 수사는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징계위만 하는 건 아니죠. 법무차관으로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월성 1호기 그 수사 관련해서도 대전지검으로부터 그 보고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백운규 장관의 편에 서서 검찰의 수사에 맞서는 그 변호를 했던 입장에서 수사를 본다면은 뭔가 좀 그 검찰의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던 그런 소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용구
차관이 이제 이전에 LKB라는 법인의 대표를 했는데 그 법인이 이제 현 정권의 주요 사건을 많이 수사했습니다. 뭐 이재명, 김경수 등등. 거기 사건 중에 김봉현 누구죠? 이필성 씨, 라인 부사장,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직접 만약에 우리 지금 이 차관이 변호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이해 충돌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징계위 자체만 보더라도 대통령께서 징계위원장을 맡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징계위원장을 맡으면 안 될 정도의 약간 하자가 있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징계위에 개입하는 걸 수도 있고, 당연직으로서 징계위원장을 맡아야 되는데 그게 맡지 못할 정도면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개인적인 시각인 거죠? 제 시각입니다. 예, 예. 그게 아마도 윤석열 총장을 밀어내는데 이용구 차관이 뭐 직접 관여했다, 또는 그 뒤에 있는 청와대가 관여했다, 이런 이제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이고, 또 이제 야당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용구 변호사 지금 차관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추미애 장관이 어쩔 수 없이 물러나게 되면은 새로 장관을 인사청문회나 여러 가지 때문에 임명하기 어려우면 차관이 대행 체제로 갈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이 차관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이해 충돌이 많고 정권에 편향적이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런 걸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관영 교수님, 네. 청와대에서는 이게 왜 시비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저도 잘 시비거리가 왜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사임계를 냈잖아요. 예. 그럼 뭐 끝난 거죠. 거기에 관계는.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검찰개혁이라든가 사법개혁의 어떤 그 기조에 상당히 동의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 들어서자마자 이 법무부 법무실 실장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이 검찰개혁에 동의를 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청와대가 아마 선택을 한 그런 인사인 것이고,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지 말라고 했던 그 얘기는 저는 일정 부분 이제 오해 소지를 최소한으로 줄이자.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의 어떤 절차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왔고, 이런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니까 당연히 이런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중립적인 외부 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위원장을 맡지 말라는 것이지, 위원장이 뭐 한다고 해서 크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 역할이나 권한이라든가 주어진 대로 향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김경진 의원님, 최근에 검찰 내부 목소리 거세서 이제 실명을 달고 입장을 내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여기 검찰 내부망에 아니 어떻게 월성원전 사건 변호인을 차관으로 임명해서 징계위원으로 투입하는 건 정말 너무하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보면 어쨌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라든지 직무 배제 사유에 보면 월성원전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뭐 징계위원으로 참여를 한다든지 또는 차관으로 임명이 된다든지 그게 특별한 문제는 형식적으로는 없어 보여요. 예. 근데 다만 실질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현 정권이 윤 총장을 찍어내려고 하는 본질적인 사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러면 지난번에 조국 사건 수사했던 거, 그 다음에 울산 사건 수사했던 거, 그 다음에 지금 월성 원전 사건도 사실은 정권에서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나 이런 걸 가지고 추론을 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윤 총장을 찍어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런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배치될 이익 충돌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이기는 해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초기에 얘기했던 대로 대통령께서 진짜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징계의 공정성을 기하고 싶으시다면 네. 사실은 차관 아무리 들어가는 게 차관 회피하시는 게 맞아요. 안 들어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임명을 지금 다 징계위원들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이 부분들을 차라리 무슨 기관, 그러니까 법학 교수회, 무슨 로스쿨 연합회 회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관의 대표자들을 그냥 임명을 한다고 한다면 진짜 대통령께서 말하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들이 전부 징계위원으로 들어가는 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만 형식적으로는 아니 차관이 무슨 문제 있으면 그 얘기는 당연히 맞는 거예요. 보면. 의원님 말씀 끊어주셔서 죄송한데,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절차의 공정성, 뭐 절차를 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근데 그거야말로 지금 원래 그게 법이잖아요. 법무부 장관 임명에 징계 있지 않은 게. 네. 그거를 바꾸는 게 오히려 절차를 바꾼다고 대통령은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위원들을 예. 지금 검사 2명 같은 경우는 가령 지금 검사 2명 그다음에 나머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 어떤 이 조건만 해줬고 나머지는 다 구체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지금 지명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그 조건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기관의 사람을 지명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만들어주면 그나마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면. 김앵커가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여당에서 법을 바꿔가지고 내년부터는 그 징계의 구성이 아예 달라집니다.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게 아니라 변협이라든지 그 교수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지명할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차라리 내년으로 미뤄서 좀 더 공정한 징계위원회가 구성된 뒤에 심의를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위급성이 있죠. 그리고 징계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당장에 뭐 며칠을 하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이거를 내년까지 연기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거고요. 우리가 절차적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한다면 윤석열 총장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8일 이후로 연기하는 것을 요청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는 절차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또 이거를 바꿔서 윤석열 총장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꿔라. 이거는 절차를 절차대로 좀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이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고 이 질문을 좀 해볼게요. 검찰 내부에서 왜 이렇게까지 새로운 신임 차관이 어떻게 원전 수사 변호하다가 징계위원회에 들어가? 이거 얘기 나오는 이유가 좀 밑바닥을 보니까 일각의 시각이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 총장 직무 배제시킨 게 윤석열 총장이 원전 수사 영장 치려고 승인 빨리 하려고 하다 그걸 막으려고 추 장관이 이렇게 서둘렀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추정의 영역이긴 하지만 시간의 흐름을 보면 이제 그런 문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 총장이 복귀하자마자 제일 처음에 한 게 이 영장, 그 월성원전 관련 영장에 사인한 게, 야, 이거 뭐 정치적으로 대통령에 맞서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여권에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나 다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추 장관이 직무집행,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이거 한 날이 공교롭게도 영장에 사인만 남겨두고 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김경진 전 의원이 좀 설명을 하셨는데, 예. 기본적으로 총장이 야 영장 빨리 치게 빨리 가져와 이게 아니라 대정부에 올렸어요 계속 영장을. 근데 총장이 보안 지시를 계속 한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봐도 이렇게 하면 영장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근데 마지막 보안 지시까지 하고 마지막 보고서가 딱 올라와서 사인만 하면 되는데 그날 직무집행정지가 딱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거 막으려고 한 거 아니냐? 이게 의도적인 거야? 까마귀 나니까 배가 우수수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죄송합니다. 이 월성 원전 이거 구속영장 사인하는 거 막으려고 직무집행정지를 급하게 한 건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내부적인 이유까지는 추 장관이 아닌 이상. 다만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시각은 있다라는 겁니다. 신임 차관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 목소리, 야당의 비판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앞서도 잠시 저희가 언급이 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윤석열 갈등에 대해서 처음으로 직접적인 메시지 하나를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이도원 의원님께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리할 수도 있으니까 역풍 불 수도 있으니까 대통령 좀 침착하게 절차를 지켜라는 것도 어느 정도 알겠고 아까 이도원 의원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추 장관의 생각과 지금 청와대 생각은 다를 수 있다. 그럼 만약에 다음 주로 미뤄진 징계위에서 정말 징계가 내려지면 대통령 사인하고 근데 또 이제 윤석열 총장 해임에 동의한 건데 윤 총장 다시 소송하고 이렇게 되면 출구 전략은 과연 있는 건지 지금 얘기한 절차는 출구 전략이 되기 힘들겠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다음 주에 윤 총장 해임하게 되면은 검찰 그다음에 뭐 법원이 들고 일어서지는 않겠지만 법원에서 어떤 그 판결을 할 거고 또 여론을 어떻게 움직일 거고 그거 아마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는 어떻게 하면 문 대통령에게 가는 그 데미지를 충격을 가장 최소화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를 일주일 내내 아마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경징계를 해서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거지만 그거는 뭐 윤 총장이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렇다면은 이제 그 여권 내부에서 그래도 해임으로 강하게 가느냐? 그렇지 않다. 아예 그러면 이 절차를 중단을 하느냐? 이런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 그 과정에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총리실 비롯한 정부 논쟁이 있겠지만 아마 지금 같아서는 이 절차를 중단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미애 장관을 경질하고 다수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게 가장 올바른 길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전략적으로 일단 일주일 정도 시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들이 더 있겠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소식 여기까지 일단 검찰 내부 분위기 그리고 이해 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 신임 법무부 차관 얘기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